파워 춤으로 반겨줄게.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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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들려? 오케이, 시작합니다. 오디오. 조명, 오디오 어디서 나오지? 그리고 여기는 어디지? 방송국 세트장이란 말이야. 위에 조명도 있고 오디오로 키라고 하고 컷을 시작하는 장면이지. 뮤직비디오인 거 다 아는데 굳이 이렇게 시작을 했네. 위버맨 씨라는 자막과 함께 이 위버의 U가 그려져 있는 무늬 보이네요. 무늬를 보니까 뭐야? 웃는 스마일 모양 같기도 하고 약간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유야. 진정한 초인은 슈퍼맨처럼 인간을 뛰어넘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게 니체가 주장한 초인 위버맨 씨예요. 예술가는 고통을 먹고 성장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고통받는 거를 본인이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뭉크의 절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낸 역작이고요. 피카소의 게르니카도 스페인 내전에 독일군이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에 비행 폭격을 하는 참상을 그려낸 어마어마한 대작이 나왔죠. 이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 대문의 마크는 나를 뛰어넘는 나예요. 이 평면 2차원에서 이 일직선상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또는 방송 속의 나와 방송 외적의 나. 이건 차차 뒤에서도 설명을 할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묘하게 커. 옆으로 조금 더 커. 좀 더 성장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둘이 뿌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본질은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조금 더 어깨가 넓어. 그치? 성장했나봐.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이중성, 중의적 의미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걸 전제로 깔아놓고 가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야. 문이 열리면서 뭐야 이거? 빨간 후드 로브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뭐야 이 사람들? 머리를 리듬을 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머리를 계속 조아리고 있어.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한 상태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아니 비제님 너만해요. 연말이라 우울한데. 왜? 와 어서와. 더 반겨줘. 파워 춤으로 반겨줄게.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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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하러 분석하고 있냐고?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고 나는 연출과 미술을 동시에 전공한 사이코패스로서 이걸 분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영상 분석이 돈이 잘 벌리는 게 아니고. 사이코패스는 좀 집착이 강해. 디테일이 강하다고. 이것은 중세 이교도인들의 복장이잖아요. 이교도인들은 악마를 소환하고 마녀 사냥도 하고 마녀 사냥은 이교도가 아니어도 했지만 또 얼굴이 보이지 않아. 얼굴을 다 감췄어. 그럼 어때? 무서워. 누군지 몰라. 익명성을 뜻해요. 붉은색 옷. 붉은색은 피, 폭력, 그리고 로열, 왕족, 권위,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게 파워에 대한 얘기잖아요. 미디어의 힘. 익명성 속에 숨어서 스타를 숭배하기도 하고 마녀 사냥하기도 하는 미디어의 힘을 상징합니다. 주변에 하얀색 꽃, 데이지야. 유퀴즈 출연할 때 가슴에 데이지 브로치를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 데이지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이지의 어원은 데이즈 아이가 변형된 데이지예요. 데이즈 아이는 태양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데이지는 해가 뜨면 고개를 들고 해가 지면 고개를 숙입니다. 이러한 데이지는 대중의 모습 같기도 해요. 스타가 뜨면은 스타는 선, 와 환호하고 스타가 지면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는 이런 모습. GD에 절친 태양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스타를 쫓는 팬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GD가 갈색 정장을 입고 있어요. 등에 위버맨 씨의 U가 그려져 있죠. 본인이 초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차 세트장을 봅시다. 위에 번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불꽃이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열리면서 GD가 등장하는데 내부에 꽃이 있고
하늘이 펼쳐져 있네. 그리고 여기 밖에도 하늘이 비치고 있어. 사실 비치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다 그린 거지만 차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 그래픽이야. 디졸 부되면서 사라지고 멈추고 막 이러거든. 밖에도 하늘이고 안에도 하늘. 차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뜻도 있고 세계 속에 또 다른 세계, 미디어 속에 미디어, 세계 속 미디어. 꽃은 화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례식 관을 꾸민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해외에서는 관에 사람이 누우면 이 얼굴만 빼고 주위를 다 꽃으로 둘러싸요. 국화가 아닌 꽃들도 많이 넣고요. 그리고 차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앞이야. 여기가 앞이 아니고 문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건 리무진이거든? 리무진에 거꾸로 탄 GD 누웠어. 관을 운반하는 리무진인 거죠. 관은 머리부터 뒤에서 집어넣잖아요. 관에 누웠다는 걸 상징합니다. 번개는 벼락이 어때?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잖아. 오른쪽에 불, 이거는 화형을 뜻해요. 게다가 차는 관. 차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디지털 세계, 미디어 속 세계를 뜻해요. 이 익명성에 숨은 이교도 네티즌들이 본인들이 권력자, 마치 신인 것 마냥 나에게 벼락, 천벌을 내리고 화형을 하고 매장을 시키려 했어요. 마녀사냥이 신에 대적한다는 명분으로 신을 대신해서 처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다음 장면. 차 세트장에서 나온 GD의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려면 전체적인 촬영 기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요. 다음 컷으로 넘어갈 때는 컷 편집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찍고 끊었다가 다음 컷 찍고 끊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뮤비의 특징은 원테이크라는 컷을 끊지 않고 쭉 이어서 찍었다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카메라는 방송국 세트만 찍잖아요, 보통. 근데 그 카메라 돌아가는 곳, 그 바깥 공간도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카메라 속에 GD만 건지용이 아니고 카메라 밖에 건지용도 건지용이다. 연속되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차에서 내려서 이 조그만한 차로 갈아타잖아요. 그 차 세트장의 뒤에 스크린도 보이네요. 번지르르한 세트장 뒷모습은 조잡한 합판으로 돼 있어요. 모든 세트장이 대부분 다 이래요. 뒷면은 대충 만들어요. 방금 전에 봤던 관짝 속의 GD는 연출된 모습 속의 GD였다는 거죠. 사실 뒷면을 뜯어보면 그렇게 화려하기만 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네요. 하늘 장면의 연출 포인트는 영화 트루먼 쇼,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거기서는 커다란 돔 안에 물감으로 하늘이랑 해 이런 거를 칠해가지고 미국 시골같이 꾸며진 동네 안에 마을이 꾸며져 있고 여기저기 수많은 CCTV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세트장 안에서 누군가 관찰의 대상으로서 살아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바로 트루먼 쇼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고 이 하늘을 그린 거죠. 여기서 해석. 너희는 아까 마녀 사냥으로 나의 미디어 속 모습을 매장시키려 했어요. 차가 관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 이게 너무 작아서 건지용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현실의 나에게 너희의 영향력은 매우 작고 미미했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차 앞에는 $800라고 써 있는데 뮤비 내내 팔을 강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팔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다 까먹을 수 있으니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트장 중심 바닥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 세트장 밖은 인생이라 했잖아요. 인생은 회전목마? 돌고 돈다? 실제로 세트장이 원형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여기를 찍는데 이 건너편에 세트장이 반사돼서 비친다거나 하는 엄청난 디테일의 연출이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말고 나머지는 네모예요. 이 방송국 세트장은 각각 다 네모인데 동그란 세상과 네모의 미디어의 충돌. 네모의 꿈 노래 아시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네모 사인. 뭐야 이거 유퀴즈 세트장이다. 유퀴즈에 다녀왔잖아요. GD가. 그래서 아빠 유퀴즈 다녀왔다 이렇게 고양이들한테 말한다고 유퀴즈에 다녀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여기다 올렸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 GD가 근데 유퀴즈에 나와서 미디어의 힘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고 발표를 했어. 거기서 여기서 말했으니까 이 뮤비를 한 번 더 주목해서 보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 세트장 뒤에 나무가 있어. 유퀴즈의 배경 너머로 정원이 보이긴 하지만 이 나무에는 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가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동굴의 우화를 아십니까? 입구가 하나뿐인 동굴이 있어요. 이 입구와 벽에 가운데 사람을 앉혀요. 벽과 가까이. 옆에를 못 보게, 뒤를 못 보게 묶어. 벽만 바라볼 수 있게 묶어.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비춰. 그럼 이 앞에 그림자가 비치겠지? 이 동굴 속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동굴의 우화거든요. 이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은 이 실체가 아니고 꾸며진 허상이다. 그것만 보고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을 풍자한 내용이에요. 유퀴즈에 앉아있는 검은색 이 녀석은 뭘까? 나는 펭귄인 줄 알았는데 어떤 데에서는 한국형 무슨 캐릭터라 그랬어. 검은색 펭귄 같았는데 아무튼 GD가 유퀴즈에 출연할 때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가슴에 데이지를 꽂고 다녀왔거든요. 머리는 빨간색이고 매니큐어는 하늘색으로 칠했어요. 펭수? 그니까 펭수 아니야? 지금은 또 붉은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체크무늬 갈색 정장을 입었고 안에는 노란색 니트 그리고 여기는 하늘색 매니큐어를 했고 하늘색 두건을 두르고 있어요. 이 뮤비의 전체적인 컬러 컨셉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빨강, 노랑, 파랑, 화이트, 블랙, 그레이 이 6가지입니다. 이 뮤비 다음에 나온 퍼포먼스 뮤비에도 같은 컬러 컨셉을 가지고 갔어요. 빨노파는 색의 삼원색이에요. 삼원색이란 모든 색의 조합의 근본이 되는 색이에요. 어떤 색을 조합해도 이 색이 나오지 않아요.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 노랑과 파랑을 섞으면 초록,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인데 뭐 이런 주황, 초록, 보라 이런 어떤 거를 섞어도 빨노파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가장 순수하고 근원이 되는 채도가 가장 높은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장 순수한 색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술가. 예술가는 순수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들 흔히 얘기를 해요.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산다. 동물과 가까운 모습을 세간에서는 순수하다. 동물은 순수하니까 이거를 순수하다고 보기도 해요. 또 반대로 화이트, 블랙, 그레이는 채도가 0이에요. 제로인 무채색들인데 무채색은 어때요? 칙칙해요. 본인만의 색깔이 없고 남들 따라서 남들과 비슷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대중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도 높은 빨노파와 흑백의 시각적인 대비를 주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고 흥미롭고요. 순수한 예술과 회색 미디어에 대중을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팝아트의 느낌도 나요.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예술 장르였어요. 초반에 나왔을 때. 팝아트는 하나의 원본, 그림을 그리면은 이 사람이 직접 그려가지고 이 실체를 판매하는 거잖아. 근데 팝아트는 그게 아니고 원본을 대량으로 복사하고 찍어내는 속성을 가졌어.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게 원본이냐? 실제냐? 허상이냐? 논란이 있는 장르인 거죠. 대중문화, 대중매체의 속성을 예술에 접목시킨 거예요. 왜 갈색 체크 무늬를 입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갈색 무늬, 체크 정장과 하늘색 스카프. 체크는 픽셀이에요. 픽셀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 퍼포먼스 뮤비에 적절하게 예시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쪽 옷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아까 말한 색의 삼원색 중에 하나죠. 속은 순수한 본인, 즉 색의 근원이고 겉은 미디어의 조작으로 덮여있다는 뜻이겠네요. 아까 말한 펭귄도 검은색이고 흰색 모자를 쓰고 빨노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펭귄은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죠. 생김새가 정장을 입은 모습처럼 보여서. 문자 그대로 저는 맨인 블랙이 떠올랐거든요. 뮤비 중간에 또 맨인 블랙이 나오는데 우주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펭귄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펭귄도 미디어에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펭귄의 관찰일지를 쓰다가 펭귄의 사악한 존재를 깨닫고 연구를 때려친 펭귄 연구가의 관찰일지가 떠돈 적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 펭귄이 아니더라도 맨인 블랙인 거는 여전하니까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파워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번쩍번쩍거리는 엘리베이터. 겉에는 폴리스 라인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공사장 인부들이 주변에서 뭘 하고 있어요. 번쩍거리는 거는 카메라 플래시 같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 뜨는 모습. 파워가 온오프 되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거를 봐서 조사실 느낌이기도 하네요. 눈을 감았다 뜨는 모습도 추후에 나옵니다. 여기 세워져 있는 표지판을 보면 LADWP, Water 라고 돼 있는데 이건 로스앤젤레스 디파트먼트 오브 워터라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수도 및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용접을 하는 것처럼 빛이 튀기고 있는데 이거는 용접 기계가 아니고 스파클링 폭죽이에요. 나 고치고 있어 라고 보여주고만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 올라가는 용도잖아. 근데 위로 통하는 통로가 없어. 그러면 뭐야?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인가? 내부를 자세히 또 보시면 거울이 있는데 뿌예요. 김이 서려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속이 투명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접근 금지.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막아두는 폴리스 라인인 거잖아요. 타인의 접근을 막아서 보지도 못하게 해, 구경도 못하게 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옆에 이 사람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 하양색으로. 하얗게 칠하는 행위가 뭐예요? 세탁하고 깨끗한 척하고 사실을 덮는다는 소리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씬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있는 척 날조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수리하는 척하며 세탁하여 덮는다. 너의 추락을 바라면서 이런 내용을 내포한 미디어의 어두운 면을 풍자한 세트예요. 이 염소를 보면 맨 앞에 있는 이 염소는 검은색 염소고요. 등에 쥐가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염소는 하얀색 염소, O가 그려져 있고요. 얘는 얼룩 염소예요. 검은색, 흰색이 같이 공존하는 얼룩 염소. 얘는 A가 써 있고 이 옆에 T가 세워져 있고요. 이거는 고트, Greatest of All Time. 역대급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지칭하는 고트라는 단어이고 계속 흑과 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흑은 악인가? 백은 선인가? 흑백은 선악이 공존하는 인간이라는 소린가? 쥐는 GD예요. GD가 쓰고 있는 이 모자가 흑염소 모자예요. 검은색 뿔이 달려있는 흑염소 모자고요. GD가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요. 넌 나야. 쥐는 GD다. 흰 염소의 O는 optimist, 선한 사람. 얼룩 염소의 A는 ambivalent,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감정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 옆에 서 있는 T는 테라, 세상, 대지, 지구를 뜻하는 T를 세워놓은 거예요. 세상에는 악마와 선한 사람과 이중적인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본인은 흑염소라 했어요. 흑염소는 바포메트,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까 나를 마녀사냥하려는 그 이교도들이 악마 숭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악마 숭배자들이 나를 마녀사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숭배하기도 한다. 나는 바포메트다. 라는 걸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 빨간 옷, 파란 옷, GD는 속이 노란 옷이요. 노란 옷. 계속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여기 가사에서 G to the D or quote, living legend 라고 하는데 G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걸 자기는 고트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Can you still pop in star Kate 하시? I heard you got the straight flush. He's forever royal. 그러는 도중에 이 뒤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국의 카드 게임인 화투를 치고 있어요. 홀덤 내용이에요.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미 로열이기 때문에 넌 날 이길 수 없다. 간판에 파워 이용원이라고 돼 있죠. 이용원은 한국 전통 이발소를 의미해요. 한국의 멋을 GD가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키치한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예술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무비에도 이런 소재들을 잘 이용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백발의 가발을 쓴 외국인들이에요. 게다가 빨강색 옷, 파랑색 옷, 갈색 옷을 입고 앉아있죠. 글로벌화되면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한국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이 좀 높아졌잖아요. K 모시기 하면서. 이 한국인들이 파워를 이용을 하나? 또 이 뒤에 스태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스태프가 상당히 여기 보시면 깍둑머리에 김정은 북박위원장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 파마 하시는 분은 연예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발소에서 파마를 하면은 아줌마 파마여야지 왜 삐아로 가발을 쓰고 있나. 여기에 집중을 하면 연예인은 광대라는 의미. 연예인이 보통 이런 샵에서 관리를 받죠. 연예인만 우스꽝스럽게 비춰지고 이 스태프, 김정은 독재 정치죠. 정치 공작 속에 이용당하는 연예인의 고충을 이 이용원 안에 들어있는 광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김장 재료들을 쌓아놨거든요. 배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파프리카가 있어. 파프리카는 외국 고추잖아. 왜 여기에 쌓여 있어? 이것도 한국의 정체성이 외국과 자꾸 섞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화분에 하트 브레이커? 이제 심장, 양심을 챙겨라. 너의 심장, 코어는 어디냐? 너의 정체성은 어디냐? 너 한국인이 맞냐?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해라. TV 세트장에 나오는 락밴드예요. 얘네는 불꽃 터트리면서 불꽃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요. 어떤 락밴드 가수가 GD를 모함했어요? 왜 이런 내용을 했을까? 무슨 텔레토비 동상같이 꾸며놓고 불을 붙인다 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 삿대질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공연에 열광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카메라에도 삿대질을 해. 권력 오남용 묻고 관용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러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밴드를 찍고 있는 카메라맨도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이제 공연에 열광하는 건지 GD한테 카메라 가리지 말고 비켜라고 말을 하는 건지 이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계속 대기실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대기실 밖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스태프들의 애환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GD가 해외 순방 공연 때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과 다녔었는데 어릴 때 맨날 비행기 타고 여기가 어딘지 이러면서 힘들어도 스태프들한테 투정 한 번 안 부렸다 그래요. 어린 나이 때부터 스태프들의 생업, 밥줄이 자기한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세트장은 뒷골목의 담벼락 느낌이네요. 그래피티가 돼 있고 포토부스가 있어요. 여기 뭐 쓰레기통도 있고 사진을 찍는데 사적인 공간에서도 GD에 관련된 것들을 붙여놨고 GD의 사적인 검은색 공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스토커 곳곳에서 스토킹하는 뒷골목 녀석들을 풍자하는 내용 같아요. 이 뒤엔 삐에로 가발이 걸려있죠. 포즈를 취하고 이거 하트 털 장식이 컬러 선글라스를 써보는 이 GD의 모습. 눈에 하트가 뿅뿅 하지만 색안경이죠. 앞에 툭 던져요. 필요 없다는 건가? 날 좋아하면서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팬들 그런 거 하지 마. 색안경은 필요 없어. 이런 내용이고요. 손을 보시면 팔이에요. 계속 팔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여기가 진짜 열받았던 점이야. 이 조명 스태프. 이게 제일 문제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점자인가도 찾아보고 모스부호인가도 찾아봤는데 대체 뭘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거든? 분명히 있어. 이게 8개씩이야. 점자는 원래 6개씩이란 말이야. 이게 뭔지 알아내는 사람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천재인 걸로. 조명 스태프가 뭘 보고 있어. 넘기고 있어. 얘는 핸드폰을 보고 있고 얘는 아날로그식 종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확대해 봤는데도 잘 안 보여. 여기 가사가 Prove all wrong, I've got all the receipts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걸 증명했다라는 뜻이에요. Receipt가 영수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증거라는 뜻이 있어요. 제출한 증거물들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아날로그식으로도 보고 있고 폰으로도 보고 있네요. 디지털식으로. 이게 진짜겠죠? 내용상. 아까 맨인 블랙이 나온다 했잖아. 블랙 맨인 블랙이야. 선글라스를 착용한 정장 흑인이 완전 맨인 블랙 착장이지 이거. 이분이 화면을 쳐다봐. 우리를 쳐다봐. 카메라를. 우리를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맨인 블랙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류 속에서 살아가는 불법 외계의 이민자를 추적해서 제거하는 비밀 집단이에요. 여기에서 구슬이 나오는데 이 구슬이 은하야. 소은하.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집단들에서 쟁탈전을 벌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은하도 다른 외계인의 구슬 속이었던 거야. 마지막 엔딩을 보면. 그러니까 은하가 구슬인 거지. 이 구슬도 다른 은하고 우리도 누군가의 구슬이 안에 있던 거였어.
우리 은하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외계인의 시점에서 영화가 끝나거든. 우주의 거대함, 상대적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맨인 블랙은 대중들 안에 숨어있는 외계인을 감별해낼 것 같이 지켜보고 있죠.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스태프가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무전을 하고 있어요. 관계가 잘 들어. 이거 너한테 하는 얘기야. 자, GD가 옆으로 누웠어요. U가 옆으로 누우면 어때? 점점 이양. 점점 이거야. 웃는 모습처럼 보이지? 스마일. 나 웃었어. 하고 한번 확인하는 거야. 봤지? 나 웃었어. 이 뒤에 보면 라이브 브레이킹 뉴스예요. 인생을 실시간으로 박살내는 소식이다. 여기에 GD의 하루라고 써있는데 GD의 하루를 뉴스로 산산조각 냈다. 사소한 것까지 다 방송에 내보냈다. 테이블 위에 왼쪽에 마약 사건 인터뷰에 썼던 그 안경이 여기 옆에 놓여 있어요. 한때 마약 사건에 휘말렸을 때 기사가 났던 거 아세요? 몸에 모든 털을 제모해서 손톱 발톱을 제출했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찰과 어디를 내는 게 좋을까 이렇게 협의하고 손톱 발톱을 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서 손톱 발톱을 제출했던 건데 기레기들이 사실이 아닌 걸 자극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기사를 낸 거죠. 그때 인터뷰가 있어요. 이 나쁜 놈. But my girl, you're my brothers. Who run the world? 이거를 마이크에 외치는데 Who run the world?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이 문장은 비욘세가 부른 노래의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성을 격려하는 내용이고 여성의 힘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 말한 But my girl, 내 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World is yours 라고 말하죠. 너네는 세상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레드후드맨은 GD한테 관심도 없어요. GD의 하루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조작만을 어그로를 위한 뉴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해석을 못했어. 작고 하얀 지구본 세계, 신호등 모양 같기도 하고 평행세계 같기도 하고 이건 조금 보류해둘게요. 점프하면서 지구본, 미러볼 텍스처긴 한데 지구본을 두 손으로 터치합니다. 지구는 내 세상, 내가 점령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실제 지구는 여기에 있다, 이걸 봐줘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스크린 속의 지구죠. 자, 이 앞에서 뭐야 하고 있어요. 세계 순방 때 투어를 하도 여러 나라를 연속해서 다녀서 여긴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봤던 일화도 있고요. 이거는 실제가 아닌 스크린 속 지구잖아요. 이게 진짜냐? 라는 것을 표현하는 제스처기도 해요. 여기 앵커가 GD가 난입해서 놀란 다음에 이거를 휘둘러. 그리고 화나서 자리를 떠나. 근데 보면은 여기 파워 이용원이 비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그 포인트야. 관전 포인트. 그리고 앵커가 들고 있는 거는 끝에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성냥 모양의 막대기예요. 지구본을 긁어서 불을 붙인다. 파워를 이용한 잘못된 보도로 세계에 불을 붙이는 앵커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의문을 가지고 방해하고 풍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와, 신기하다. 그동안 문이 여다지 문이었는데 지금은 미다지 문이야. 지하철 문인 거지. 다음에 지하철 씬이니까. 이 안에 비치는 풍경을 보아하니 조종실이야. 지하철 조종석. 운전사는 어때? 운전하고 앞장서고 선구하고 리드하지. 자기가 리드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하철 벽에 글귀가 써있는데 볼록 렌즈로 봐서 그런지 거꾸로 보여. I don't give a shit. 거꾸로 뒤집혀 있고 왜곡된 모습은 왜곡해서 보여주는 미디어의 렌즈를 상징하는 거예요. I don't give a shit. shit은 원래 shit, shit인데 shit이라고 표현했죠. 나는 상관은 안 해라는 I don't give a shit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난 입 다물고 있지도 않는다. shit을 하지 않는다. 라고도 표현하네요. 라임을 맞춰서 했고 그때 마약 취조는 웃다가 끝났고 다음에 GD가 기부재단을 설립해서 억 단위를 기부했다라는 뉴스가 떴죠. 루머에 대처하는
GD의 자세. 권력 오남용 뒤에 묻고는 두 가지 해석이 또 가능한 동음 이의어예요. 권용은 권종의 시작과 끝이고 시작과 끝을 물어보고 관짝에 넣어서 바닥에 묻는다. 권력을 잘못 써대는 걸 덮어두고 관용을 베푼다. 이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나에 대해 루머를 퍼뜨린 걸 용서하겠다.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건 천재지변인 줄 알았는데 천재지변이라고 써있잖아. 천재지변은 자연재해고 불가항력도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이죠. 또 천재의 지병은 천재들의 고질병이 뭐야? 정신병, 멜랑콜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멜랑콜리인데요. 우울증이죠. 또 허무주의. 천재들은 인간이 거대한 우주 속에 아주 먼지 같고 하찮은 작은 존재임을 깨달으면 대개는 우울증에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GD에게 그것들은 Way too strong, I've got that. GD는 위버맨시잖아요. 초인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극복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하철 속에 들어왔네. 이 지하철 속 인간들은 평범한 사람들 같거든? 착장을 보니까. 근데 얼굴을 모두 공개했네. 아까 얼굴 공개된 엑스트라들은 모두 외국인들이었어. 여기는 죄다 한국인들이야. 복장을 보면 학생도 있고 출근 복장도 있어.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데 보통 사람, 일반 사람, 한국의 대중, 평범한 사람들을 뜻해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 속에서 춤을 추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보통인 한국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GD가 전 세계를 돌고 돌았지만 결국 종착지는 뿌리는 한국이다. U의 심볼이 뿌리가 이어져 있는 내용이 있었죠. 좀비같이 춤추는 면접자. 노선도에 8개의 트랙, 앨범 제목들이 스포되어 있습니다. 파워가 한 곡만 나온 게 아니고 파워는 중간인 4번이 파워예요. 8개가 있어요. 또 8이네. 왜 중간인 파워가 맨 먼저 나왔을까? 이거는 과거와 미래로 나누는 것일까? 앞으로 발표를 더 한다는 것이니까 기대가 되네요. 아, 나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것 같긴 한데. 인파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네요. 나도 보통 사람이 되고 한국인으로서 이 무리에 숨어서 이곳을 탈출해서 자유로워지겠다. 이건 탈출구예요. 이게 왜 탈출구냐? 그냥 뒷문 아니냐? 영화 트루먼 쇼 기억나나요? 엔딩 오마주입니다. 하늘이 그려진 돔 세트장 벽이라 했잖아요. 벽에 한 구석에 문이 달려 있었어. 주인공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안에가 CCTV가 엄청 많다 했잖아. CCTV로 둘러싼 동물원 같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된다, 도망친다, 떠난다, 자유로워진다. 밖에 배경은 하늘이고 88이라고 써있죠. 88 날아 라고 하네요. 88은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형용사이기도 하죠. 날아올랐다! 2, 3, 4, 5, 6, 7, 8 8번을 점프를 해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걸 주워. 그 다음에 문을 닫다가 옆에 있는 거를 보고 눈치를 보고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아. 바닥에 있는 거 뭘 줍는 걸까? 남겨뒀던 미련? 이번에 나오는 8개의 곡이 마지막 앨범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옆을 봤어. 눈치를 보나? 이 세트장 넘어, 탈출구 넘어 바깥에 뭐가 있나? 진리가 있었던 것일까? 진리를 자기만 봤어. 난 알고 있어. 그리고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어보고 닫음. 끝내기에는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남은 7개의 트랙들, 이 후속작들로 돌아오겠다 하며 문을 닫는 거예요. 오케이 컷! 이렇게 끝나죠. 하면서 극을 내려요. 뮤비가 한편의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컷이 끊기지 않게 이 무대 저 무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연극에 다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GD가 학교 다닐 때 연극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연극이다. 깜빡깜빡거리면서 끝나요. 이 전에 팔에 대해 부연 설명을 먼저 할게요. 팔이 무엇이냐. GD는 88년도 8월 18일생이에요. 음원 재생 시간 2분 24초예요. 2 플러스 2 플러스 4는 8이죠. 그리고 컴백이 88개월 만에 컴백했어요. 앨범 전체 공개 날짜가
11월 6일이고요. 1 플러스 1 플러스 6은 또 8입니다. 앨범의 총 트랙의 개수도 8개예요. 그리고 컴백일은 푸른용의 해이기도 하고 10월 31일은 황금용의 날, 무진일이기도 합니다. 권지용은 무진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GD가 끼고 있는 반지 제이콥 앤코 파라이바 투어멀린 48캐럿이 중앙에 있는데 다이아가 박힌 나비가 이렇게 감싸고 있대요. 리셀가는 88억입니다. 일토록 팔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팔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의 표시예요. 무한대 표시는 돌고 도는,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는 윤회, 지구 과목 이론을 설명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지구 과목을 내가 맨날 말하잖아. 매트릭스 세계관에서 나오는 아르콘이라는 외계인,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만든 지구 사육장이에요. 인간은 지구에 영원히 갇혀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걸 반복하면서 아르콘의 에너지원인 고통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 과목 이론이거든요. 니체의 스승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에 있다. 인간의 인생을 욕망과 권태, 이 사이를 계속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싶어서 안 달나 88억 가지고 싶어. 하지만 막상 그걸 가지면 가치를 잃고 별 볼 일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걸 찾아 나서요. 예쁜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내 여친이 됐어. 그럼 별 볼 일 없어져. 권태기가 와. 끝내 채워지지 않는 갈증. 여기서부터 고통이 생성되거든요. 고통이야말로 삶의 실제이며 쾌락이나 행복은 다만 소극적인 것. 즉, 고통의 부재 상태에 불과하다. 행복은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는 햇빛과도 같은 찰나의 순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구름이 나왔죠. 그리고 중간에 하트 선글라스도 털이 복슬복슬한 게 구름 텍스처였거든요. 일부러 그런 소재를 썼겠죠. 앞서 말한 지구 감옥은 소수의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은 아르콘이 심어둔 신복들이에요. 이 스파이들만 해방의 날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GD는 유퀴즈 인터뷰에서 이제 무엇도 이기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이기려 하지 않아. 이것은 곧 해탈했다는 거예요. 속세의 감정, 욕망을 버려. 고통을 끊어버리고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빠져나갈 것이다. GD는 위버맨시, 초인이 돼서 이 지구 감옥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었습니다. 와...